차가운 하얀 액체가 얼굴에 튀었다. 우유였다. 그것도 아직 차가운 우유였다. 아, 죄송합니다. 발이 미끄러져서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기획실 과장이었다. 나카자와는 일부러 웃으며 빈 우유팩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야, 나카자와 씨, 그게 과장이 할 일입니까? 옆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킥킥 웃었다. 화려한 네일의 미니스커트,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뭐 어때? 청소하는 할매한테는 우유나 맞는 게 딱이지. 나카자와는 정장 소매를 정성스럽게 털어내며 우유가 튄 할머니를 코웃음 치며 내려다봤다. 아, 바닥 미끄럽네. 넘어져도 자기 책임이야. 그런데 왜 아침부터 여기서 청소해? 방해되는데. 복도 한복판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 작업복 위로 차가운 우유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정. 나이는 79세.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 회사에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회사를 맨땅에서 일으킨 창업자이자 전 회장. 하지만 지금은 그냥 청소 아르바이트 하는 할머니일 뿐이었다. 수정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흘린 우유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려 하지 않았다. 멀리서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소리. 그런 시선들까지도 수정은 묵묵히 받아들였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회사가 언제부터 길을 잘못 들었을까? 창업한 지 40년. 작은 공장 하나에서 시작한 이 회사는 이제 국내외에 지사를 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몇 년 전 스스로 일선에서 물러나 아들에게 회사를 맡겼다. 김정호. 성실하고 노력가의 MBA까지 취득한 남자. 그때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실적은 좋다. 숫자도 깔끔하다. 하지만 수정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이 회사, 겉과 속이 뭔가 다르다. 그래서 수정은 결심했다. 이름도 경력도 버리고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회사 뒷면으로 들어가기로. 청소원이라는 누구에게나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서. 여성이고 고령이고 현장 최하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보였다. 첫 번째 광경이 바로 이거였다. 그날 오전 11시. 수정은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묵묵히 더러운 곳을 놓치지 않도록 바닥과 대화하듯이 그때 똑똑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 저편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온다. 멋진 네이비 정장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사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 사장 김정호. 그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수정의 모습에 시선을 돌렸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호는 그대로 시선을 스마트폰으로 돌리며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다. 인사도, 시선도, 존재 자체의 인식도 없었다. 수정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다. 피가 섞인 하나뿐인 아들. 그래도 그의 눈에는 이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살게 된 거다. 너는 예전엔 눈이 더 따뜻했는데. 수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걸레를 움직였다. 이 회사를 구하려면 먼저 현장부터 봐야 한다. 수정의 전쟁이 여기서 시작됐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거 지시한 자료와 다르잖아.
큰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때는 아침 청소를 마친 수정이 서류를 사무실에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 복합기 앞에서 젊은 여성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꼿꼿이 세운 등이 부자연스럽게 딱딱했다. 소리를 지르는 건 중년 남자. 파견 주제에 라며 뱉듯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시에는 이 내용으로 하라고. 변명하지 마. 그러니까 넌 언제까지나 파견이야. 그 말에 그녀의 어깨가 덜덜 떨렸다. 마치 파견이라는 말이 더러운 것처럼 가슴에 박혔다. 수정은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다. 그 젊은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은 슬랙스. 화장기 없이 수수하지만 깔끔했다. 아마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남자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에 올린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수정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자 그녀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조금 빨갛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 수 없는 걸까? 울고 싶지 않은 걸까? 괜찮아. 수정이 말을 걸자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이 아닌 분은 끼어들지 말라고 들었거든요. 그 눈에 두려움과 피로가 배어 있었다. 수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인 후 살며시 물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왜 여기에 있어? 그녀는 쓸쓸히 웃었다. 하지만 그건 어딘가 자신을 탓하는 듯한 미소였다. 저희 집엔 부모님이 안 계세요. 키워주신 건 할머니 혼자인데 이제 고령이라 누워 계세요. 고등학교 나온 후 바로 일했어요. 파견이든 뭐든 상관없이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말이 중간에 끊어졌다. 하지만 충분했다. 정직원이 되고 싶어요. 아무데나가 아니라 여기서. 이 회사에 있으면 언젠가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을 듣고 수정의 가슴이 꽉 조여왔다. 이 아이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도 누군가를 지키려고 여기 있구나. 이름 물어봐도 될까? 미사예요. 박미사, 미사씨, 괜찮다면 다음에 함께 점심이라도 어떨까? 나는 구내 식당 싼 정식밖에 모르지만. 미사는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다음 순간 푸우 작은 미소를 흘렸다. 네, 꼬교. 그 미소가 어딘가 수정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녀는 살며시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가 부서지기 전에 내가 뭔가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수정의 마음속에 불이 붙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야근으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키보드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타타타. 그리고 또 지운다. 다시 친다.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쳐넣는 박미사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낡은 파견 책상 구석에서 그녀는 계속 컴퓨터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 눈은 진지함 그 자체로 마치 온몸의 신경을 한 점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각은 이미 밤 8시가 넘었다. 수정은 그날 회의실 쓰레기 수거를 마친 귀갓길에 우연히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을 발견했다. 후 모니터에는 제안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떠 있었다. 그래프 색상, 데이터 뒷받침, 도표 구성, 타겟 고객 성향 분석. 그건 아마추어 작업이 아니었다.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보면 확실히 가치가 전해질 그런 자료였다.
수정이 목소리를 걸자 미사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죄송해요. 제가 불 끄는 걸 깜빡했나 봐요. 아니, 화내는 게 아니야. 너 이거 혼자 다 만든 거야? 네오 파견도 제안 기회가 있다고 들어서. 안 될 거 알지만 이건 통과할 거야. 내용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전달력이 있어. 미사의 눈이 아주 조금만 반짝였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건 처음이에요. 수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믿어도 되겠구나. 다음 날 임원 회의 직후 미사는 자신이 만든 제안서를 들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회의실 중앙에는 미사의 상사인 영업이과 과장 김수철이 앉아 있었다. 실례합니다. 오늘 제안건에 관해서 파견이 제안. 김수철이 서류를 받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페이지를 휙휙 넘기기 시작한 것도 고작 몇 초였다. 그렇구나. 그렇게 중얼거린 다음 순간 찢어버렸다. 김수철은 아무 망설임 없이 미사의 자료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런 거 쓸데없어. 숫자 너무 뻥튀기했네. 이상론, 탁상공론이야. 하지만 제대로 데이터 조사해서 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끄러워. 파견은 시키는 일만 하면 돼. 제안 같은 건 주제 넘어. 누구 허락받고 한 거야? 그 자리에 있던 몇 명의 사원들은 아무 말 없이 눈을 돌렸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어떤 이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했다. 미사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 직후 김수철이 활짝 웃으며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달라. 봐봐. 간단하고 좋잖아.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든 건 영업부장 아들 이민수가 만든 제안서였다. A4 2장, 내용은 거의 즉흥 수준의 아이디어. 글씨만 있고 도표도 데이터도 없었다. 하지만 거기 적힌 이름만이 전부였다. 역시 대단해. 센스가 있다고 해야 하나, 미래가 있다고 해야 하나, 주변에서 맞장구 치듯 웃음소리를 냈다. 부장 아들이니까. 대단하네. 민수 형 진짜 천재네요. 아무도 미사의 노력에도 자료에도 눈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 광경을 청소 카트 그림자에서 지켜본 수정은 걸레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너무나 부조리하고 너무나 얄팍한 세상이었다. 미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담으면서 중얼거렸다. 제 실력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보다 자신을 탓하는 것 같아서 수정의 가슴에 또 하나의 불이 붙었다. 미사야, 내가 너희 노력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짐하며 수정은 걸레를 밀고 그 자리를 떠났다. 오전 11시 15분. 중역실 앞복도의 수정은 걸레질 양동이를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은 방문객이 있다는 듯 평소보다 부산스러운 공기가 흘렀다. 직원들은 쓸데없이 예민해져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순간 살짝 열린 중역실 문틈으로 보인 영업부장 박상현이 봉투를 상대방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그 봉투는 두툼했다. 분명히 안에 뭔가 들어있었다. 받은 사람은 어딘가 거래처 직원 같은 남자.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 허리엔 명품 벨트. 남자는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다음 달 처리도 잘 부탁드릴게요. 수정은 조용히 걸레를 짜는 척했다. 하지만 그 손은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다. 중역실 문이 완전히 닫힌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역시 이 회사에는 아직 표면에 나오지 않은 게 있구나. 오후, 수정은 본사 4층 과장실 앞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었다. 박상현의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실례합니다. 하고 일단 목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 만 커피잔과 영수증 뭉치가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본래라면 청소원이 만져서는 안 되지만 수정은 가볍게 시선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살짝 한 장을 집어들었다. 강남 클럽 미라벨 8명분 21만 8천 원, 택시비 2만 1천 원, 심야 2차 경비. 영수증 귀퉁이에는 접대비로 회사 승인이 되어 있었다. 수정은 무언의 채 폰을 꺼냈다. 그리고 재빨리 찰칵, 찰칵. 강남 고급 클럽, 심야 택시비, 꽃다발, 선물. 어느 것이나 접대 명목으로 회사 돈이 쓰였다.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돈의 흐름. 그래도 수정은 화내지 않았다. 분노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었다. 그냥 냉정하게 기록할 뿐이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부패의 냄새를 맡는 감사의 눈의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공기와 냄새까지는 숨길 수 없는 법이지. 그렇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문 잠그는 거 깜빡했나?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온다. 큰일 났다. 수정은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미끄러뜨리고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쓰레기 봉투 입구를 묶는 척하며 등을 돌렸다. 찰칵. 방문이 열렸다. 뭐야, 너구나. 깜짝 놀랐잖아. 영업부장 박상현이 얼굴을 내밀었다. 수정은 조용히 꾸벅 고개를 숙였다. 무언의 채 양동이를 들고 나가려 했다. 얘야, 잠깐 기다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순간 박동을 빨리 했다. 하지만 표정에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박상현이 수정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까 여기 들어왔지? 책상 위 건드리지 않았지? 수정은 천천히 돌아서서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쓰레기통에 차 있어서 그것만 치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박상현이 지그시 노려봤다. 하지만 결국 그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뭐 됐어? 다음부턴 내가 있을 때는 노크하고 들어와. 실례하겠습니다. 수정은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성큼성큼 복도를 걸었다. 카트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그녀의 긴장을 말해주고 있었다. 양동이 안에 물이 어딘가 미지근해진 것 같았다. 회사 공기와 마찬가지로. 수정은 그 물을 한 번 버리고 새로운 물을 떨어 향했다. 이 회사의 진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누가 이 자료 영업부에 넘긴 거야? 그 목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자료를 손에 든 채 서 있는 건 영업부장 아들 이민수였다. 형편없는 기획서로도 칭찬받던 바로 그 남자. 부장 백으로 입사한 지 1년째. 실력은 삼류지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거래처에 이 수치로 냈다고? 장난하는 거야? 그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젊은 직원들은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누가 한 거냐 이거? 덕분에 거래처에서 엄청 화내고 있어? 민수의 시선이 멈췄다. 사무실 구석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미사를 향해서. 얘야, 너 박미사 어제 자료 복사했지? 이 여자가 넘긴 거야? 틀린 자료. 미사는 눈을 크게 떴다. 네. 전 그런 지시 못 받았는데요. 애초에 이 자료는 변명하지 마.
민수가 책상을 쾅 쳤다. 그 소리에 놀란 미사의 어깨가 덜덜 떨었다. 뭐야, 부인할 거야? 아니면 인정하고 사과할 거야? 정말 전 아무것도. 미사가 필사적으로 말을 찾는 사이 영업부장 박상현이 나타났다. 박미사 씨. 파견 주제에 그렇게 강하게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압박감이 있었다. 잘렸으면 다음엔 어디 갈 건데? 누가 고용해 줄 거야? 고졸의 자격증도 없고 할머니 간병까지 떠안은 애를 어디서 받아주겠어? 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가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 그 한마디에 미사의 무릎이 살짝 흔들렸다.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그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복사기 그늘의 수정이 살며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녹음 앱의 빨간 버튼이 조용히 점등하고 있었다. 이제 충분해. 마음속으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정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귀는 모든 걸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짜냈다. 알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좋아. 박상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사라졌다. 남겨진 미사는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공기처럼 혼자 복사용지를 줍고 있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녹음을 정지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목이 메인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최근에 온 파견, 갑자기 그만뒀대. 또. 저번 달 그 애도 갑작스러웠잖아. 그만두는 게 나을지도. 그 부서 지옥이야. 사원식당 한 구석에서 수정은 언제나처럼 환기팬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 뒤로 들리는 대화는 귀에 달라붙는 듯한 내용이었다. 파견 직원과 신입사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그 수는 지난 반년 동안 10명을 넘었다. 게다가 대부분이 영업이과와 기획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정은 과거 서류 조각들에서 그만둔 사람들의 명함이나 제출 서류 사본을 조금씩 모아갔다. 찢어진 퇴사원서 일부에는 괴롭힘, 책임 전가라는 글자가 번져 있었다. 이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구나. 누군가 한 명이 못 돼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불편한 것들을 잘라내는 체질이 된 거야. 수정은 증거 사진들을 겹치고 녹음 데이터를 백업하고 미사의 기록과 함께 작은 파일 하나로 정리해갔다. 한편 그 무렵 사장실에서는 수정의 아들 김정호가 월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익률도 오르고 있고 이직률도 큰 변동 없네. 문제 없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도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좋아. 이번 분기도 이 조자로. 정호는 우수했다. 냉정했다. 하지만 사람 얼굴을 보지 않았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누가 그만두는지도 데이터 이외의 세계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가가 곧 그에게 닥쳐오려 하고 있었다. 어느 오후 회의실에서 현장에서 제출된 납품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제출자 이름은 박미사, 또 이 여자야. 영업과장 김수철이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 세 번째야. 영업부장 아들 민수 형 자료에 손댔다는 얘기도 있어. 그런 거 전 안 했어요. 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이번엔 이민수가 나섰다. 부장님, 얘 진짜 위험해요.
자기 평가 올리려고 제 자료 멋대로 고쳤다고 하던데. 증거 있어요. 그 말에 부장의 눈이 변했다. 얘야, 파견 주제에 말대꾸야? 건방지게 굴지 마. 그런 거야.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끝이야. 너 같은 파견이 정직원과 같은 선상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 바로 그때 청소를 마친 수정이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미사의 울먹거리는 얼굴. 실내에서 소리 지르는 3명의 남자들. 수정은 망설임 없이 회의실 문을 열었다. 잠깐만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뭐야, 할마. 여긴 직원 회의실이야. 김수철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 애가 했다는 걸 뭘 근거로?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지위로 사람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김수철이 짜증을 드러냈다. 가만히 있어. 청소하는 할머니가 나서지 마. 너도 잘려. 방 안의 순간의 침묵. 그리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아, 말해버렸네. 진짜 웃기다. 미사는 하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수정은 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해고 감사히 받겠어요. 아무도 그 말의 무게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조용히 허리에 스마트폰을 꺼냈다. 복도 창가에 서서 수정은 스마트폰 통화 기록을 스크롤했다. 한건희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아무 망설임 없이 발신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린 후 상대방이 받았다. 수정은 침착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했다. 부탁합니다. 예정대로 회의실 잡아주세요. 짧은 침묵 후 전화 너머 상대방이 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대로 수정은 스마트폰을 넣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녹음 데이터, 가방 안에는 모아둔 영수증 사본, 사진, 날짜 입힌 메모, 그리고 그 모든 게 기록된 USB 하나, 준비는 끝났다. 회의실을 지나칠 때 안에서 들리는 건 아직도 웃고 있는 남자들의 목소리였다. 그 할마 원래 기분 나빴어? 잘렸으니까 잘 됐지? 그 웃음소리에 수정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담담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 청소하는 할머니가 지금 막 회사 전체를 움직이려 한다는 걸 몇 시간 후 사내 전체에 일제 발송된 메시지. 오늘 오후 4시부터 사내 긴급 미팅을 개최합니다. 창립기념관 전 직원 집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가 모든 시작이었다. 오후 4시 정각. 본관 홀에 직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뭐야, 긴급회의? 영업 중단하고까지 할 의미 있어? 부장급까지 다 불렸대. 어느 부서 사람들도 표정에는 당황과 가벼운 짜증이 섞여 있었다. 무대에는 아무도 없고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 앞쪽 무대만 공백인 채 조명을 받고 있었다. 누가 올 거지? 사장. 새로운 방침이라도 나오는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구조조정은 아니겠지? 그런 소란이 소용돌이 칠 때 뒤쪽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조용히 한 명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한 회색 작업복, 낡은 운동화, 등을 조금 구부린 채 흰 머리를 뒤로 묶은 청소원 할머니. 김수정이었다. 회장 분위기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청소하는 분이네. 무슨 권한으로 나온 거야? 뒤쪽 젊은 직원들은 서로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킥킥 웃고 있었다. 기획부 과장 나카자와는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뭐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영업부 김수철도 부장 아들 민수와 함께 팔짱을 끼며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아까 잘났는데 말이야. 그 할마 진짜 집념 강하네. 뭐야, 청소 할머니의 역습? 호러야 호러. 하지만 수정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다. 그 손에는 한 장의 종이. 그리고 발미대는 노트북과 USB 하나. 그때 스크린 내려주실래요? 그녀의 한마디에 반응하듯 뒤쪽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뭔가 시작되는 거야?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수정은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언의 등장에 점차 웃음은 잦아들기 시작했다. 정적이 조금씩 회장을 덮어갔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드럽지만 진짜 힘이 있는 목소리에 왜인지 아무도 말을 받을 수 없었다. 무대의 수정이 회장 전체를 둘러본 후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무대에 또 하나의 인형이 나타났다. 사장 김정호. 그 모습을 본 직원들 사이에 순간 술렁임이 달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정 옆에 서더니 마이크를 손에 잡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저의 어머니이시며 당사의 창업자이시고 오늘부터 회장으로서 현장에 복귀하십니다. 시간이 멈췄다. 누군가는 의자를 차고 일어서려 하고 다른 누군가는 스마트폰 든 손을 떨어뜨렸다. 네. 회장. 킥킥 웃고 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까까지 득의양양했던 간부들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영업과장 김수철. 할마가 나서지 말라고 말했던 고작 10분 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 옆 부장 아들 민수. 천재지, 나라고 거들먹거렸던 입이 이제 완전히 닫혔다. 기획실 과장 나카자와는 우유를 끼얹었던 그날 아침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누구나 입을 다물었다. 수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모니터 앞에 USB를 꽂았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청소 할마의 역습이 아니었다. 회장 김수정의 심판 시간이었다. 웅성웅성 낮게 흔들리는 분위기 속에서 수정이 천천히 USB를 노트북에 꽂고 스크린을 향해 말했다. 재생해 주세요. 바로 다음 회장 조명이 조금만 어두워졌다. 먼저 나온 건 음성 데이터였다. 너 잘리면 어디 갈 건데? 할머니가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 시키는 일만 하고 있어? 파견이니까. 증거. 그런 것 내가 했다고 하면 끝이야. 목소리 주인은 틀림없이 영업부장 박상현과 그 아들 민수였다. 그 다음에 나온 건 중역실 몰래 촬영 영상. 봉투에 든 현금을 건네는 박상현의 모습. 이걸로 다음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웃는 얼굴. 받는 남자 손에는 고객 리스트. 이어서 영수증 사진들. 클럽 접대비, 심야 택시비, 고급 선물, 유흥업소 명예 꽃다발.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증거의 날짜, 발언, 해당 부서, 금액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건 이 자료 쓸데없어. 파견 주제에 뭘 천재야, 민수 형은. 혈통이 달라. 미사의 제안서가 찢어지고 킥킥 웃음당하는 회의실 모습. 그 전모가 영상까지 붙어서 기록되어 있었다. 회장의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다. 야바이. 누군가 목소리가 쉰 듯 새어나왔다. 김수철은 파랗게 질려 입을 뻐끔뻐끔 움직이지만 말이 안 나왔다. 나카자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부장 아들 민수는 의자에 푹 주저앉아 있었다. 수정이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회사를 누구 한 명도 무시당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지위도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길을 잘못 든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했다. 증거 영상 재생이 멈춘 순간 회장에는 형언할 수 없는 침묵이 가득했다. 수정은 천천히 무대 마이크에 손을 대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현장 누구보다 먼저 이 회사에 출근하고 마지막에 이 회사를 배웅하는 생활을 몇 달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뿌리가 썩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얼굴을 들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확신했습니다. 수정은 한 박자 쉬고 나서 말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이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벼락처럼 울렸다. 영업부장 박상현은 완전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눈은 흔들리고 그저 작게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아니야, 그 녹음은 오해고. 저는 회사를 위해 계속 열심히 해왔는데요. 그 옆에서 부장 아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완전히 침묵했다. 다리가 떨리고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기획과장 나카자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구시렁거렸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가 용인될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수정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날 복도에서 킥킥 웃던 젊은 직원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설마 회장님이실 줄은? 아니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죄송해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 안 할게요. 누구나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이 아닌 사죄로 바뀌어 있었다.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큰 존재였다고 알았을 때 사람은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 그래도 수정은 그들을 소리치지도 나무라지도 않았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수와 마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어요. 이 회사를 바꾸는 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분함도 화도 모든 걸 씻어내는 사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한 명의 떨리는 목소리로 울고 있던 소녀가 있었다. 박미사, 몇 번이나 짓밟히고도 일어선 그녀야말로 지금 회사에 가장 필요한 인재였다. 회장 분위기가 조용해진 가운데 수정은 천천히 아들 김정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은 회사 숫자만 봐왔어요. 그래서 현장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의 아픔도 노력도 다 놓쳐왔어요. 그 말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창업자로서의 질문이었다. 정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부족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정호는 수정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 등은 처음으로 사장이 아닌 한 명의 아들로 돌아가 있었다. 회장 뒤쪽 직원들 사이에 움츠려 앉아있던 미사의 이름이 불렸다. 박미사 씨. 순간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눈이 헤맸다. 주변이 우르르 이쪽을 돌아봤다. 뭔가 잘못한 게. 떨리는 무릎을 누르듯 일어나서 천천히 무대로 향했다. 발밑은 휘청거리고 시선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저 무대의 수정이 온화하게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눈만이 공포 속에서 하나의 등대였다. 미사가 앞에 섰을 때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을 뿐이었다. 몇 초의 정적 후 수정이 그녀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당당히 여기 있어도 돼. 이 아이 제안서는 제가 본 것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네. 미사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떠졌다. 내용도 구성도 무엇보다 현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윗사람일수록 봐야 할 자료였어요. 드디어 미사 입에서 간신히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혼날 줄 알았어요. 또 누군가 탓으로 돌려질 줄 알았어요. 그 말과 동시에 뚝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봐주고 계셨구나요? 떨리는 목소리가 회장 분위기를 바꿨다. 누군가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사장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박미사 씨. 당신을 오늘부로 정직원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개혁에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미사는 울면서 그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야 비로소 여기 있어도 된다고 들은 순간이었다. 그 순간 회장 어딘가에서 박수가 일어났다. 처음엔 한 명, 이어서 또 한 명, 그리고 점차 모든 사람의 손이 겹쳐져서 따뜻한 박수가 회장 전체를 감쌌다. 놀라서 돌아보는 미사에게 예전에 무시했던 젊은 직원이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걸었다. 미안해. 내가 틀렸어. 다른 여직원도 살며시 말했다. 솔직히 너 자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말 못했지만. 그 말에 미사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엔 쭉 등을 펴고 웃었다. 그 미소를 보고 수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정의 손이 미사 등을 토닥였다. 예전에 파견 주제라고 무시당했던 소녀가 지금 박수와 함께 동료로 받아들여졌다. 며칠 후 본사 1층 로비에 큰 포스터 하나가 걸렸다. 사람을 보고 목소리를 듣자 그 아래 작게 회사 로고. 출근한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걸 올려다봤다. 그 로비 안쪽에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있다. 흰 머리를 하나로 묶고 등을 꼿꼿이 펴고 말없이 바닥을 닦는 수정.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수정은 다시 뒷일로 돌아가 있었다. 정장도 직책도 필요 없다. 그냥 거기 사람이 있어주면 그만이다. 수정은 걸레를 놓고 쓰던 양동이를 치우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만 포스터를 올려다봤다. 자, 다음엔 어디를 닦을까? 그렇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등에는 확실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다. 얘 들려. 정직원이 된 미사는 사원증이 달린 목걸이를 목에 걸고 회사 뒤편 작은 쉼터 벤치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너머에 있는 건 할머니. 몇 번이고 되묻는 목소리에 저절로 웃음이 났다. 꿈 아니야, 할머니. 저 정직원 됐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그 말 마지막이 조금만 떨렸다. 정말 고마워.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건 전화 너머에서 살짝 코 흘리는 소리가 났다. 조금 떨어진 곳, 쉼터 그늘에서 걸레질하던 수정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얼굴은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그 눈가가 어딘가 부드럽게 풀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미사의 목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닿고 있었다. 수정은 작게 미소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 내 일은 끝나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용하고 강하게 울리고 있었다.